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내란 재판부를 지명하는 추천위원회, 이 추천위에 외부의 관여 없이 내란 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헌 시비가 없도록 내란 재판부 판사를 법원 스스로 정하도록 한 거죠. 이러면 위헌성은 더 이상 시비거리가 안 되겠지만, 애초 내란 재판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든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 문제를 사법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공은 그렇게 사법부의 코트로 넘어간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권민정입니다. 모자를 썼네요. 저희 템밀리에서 하고 있는 모자인데 어때요? 소재가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잘 어울려요. 자, 사법부는 이제 내란 재판부가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해왔는데 거꾸로죠. 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내란 재판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법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 결정은 큰 틀에서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법부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보시오. 요지가 그래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자세히 하기로 하고, 먼저 윤석열 재판 이야기부터 정리합시다. 윤석열 구속기간 만료가 언제죠? 내년 1월 18일입니다. 근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를 다투는 그 1심 재판부가 그 전에 선고하겠다고 어제 밝혔죠.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12월 19일이나 26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1월 16일에 선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재판장이 누구죠? 백대현 부장판사입니다. 직위원 재판부가 아니에요. 직위원 재판부는 뭐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진작에 끝냈어야 할 내란 수계 핵심 종사자 재판을 지금 해를 이제 넘기게 생겼죠. 해를 넘겨가며 늘어뜨리고 있는 반면에 이 재판부는 공소제기 6개월 이내 선고하겠다라고 옷을 딱 박은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윤석열이 화들짝 놀래죠. 네, 내란 수계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가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 영상 있으면 잠깐 봅시다. 이 사건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날짜가 2025년 7월 19일이므로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1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져야 해서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판장님, 의견 진술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특검 측에서 하청 제시한 거 설명하는 걸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내란 사건 재판의 그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이 제 사건 재판에서도 한번에 터지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특검의 증거라는 건 뭐 그냥 거짓말만 갖고 나는데 거기서 저것도 편집한 거예요. 빠르게. 엄청 길게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곽정훈 전 사장과 거짓말이 밝혀졌다니, 거짓말이 밝혀지긴 뭐가 밝혀져? 들을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한참 윤석열 특유의 장황한 횡설수설을 하거든요. 근데 요지는 뭐냐면 직위원 재판 끝나고 해달라는 겁니다. 끝나고. 그러자 재판부가 그럴 필요 없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가거나 할 필요가 없다며 그대로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대박 봅시다. 그 부분에 관해서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보고 따라가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참 떠들었는데 저런 거 일축했다고 하죠. 네, 일축. 그럴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윤석열은 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시간을 끌어주고 다른 재판도 그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선고해달라고 하고 그 사이에 구속기간 만료돼서 풀려나고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아무리 직위원 재판부가 시간을 끌어도 이 다른 재판 1심이 징역형 실형이 나버리면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든 선고를 막아보려고 했던 건데 실패. 박수. 자, 그리고 윤석열 사면도 안 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어요. 네,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한 사면법과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군을 동원한 자에 대해선 예외 조항을 넣겠다는 방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온 의총에서 이제 좀 전에 얘기한 내란 재판부 입법 수정안이 나온 건데 여기를 좀 자세히 하자면 이 수정안의 요지는 그래요. 추천위에서 외부 관여를 전부 제외한다. 한마디로 사법부 스스로 대법관들이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구성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 나왔던 방안은 직위원 판사 비롯해서 이제 주요 영장이 다 기각되면서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있는 영장 판사까지
이 조희대 사법부의 사법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법무부와 헌재를 추천위원회로 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 이 계획이었죠. 네. 예, 이 방안이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이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는데 그게 아무리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방식 자체를 지금 위헌이라고 막 공격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외부에서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현직 판사가 그 재판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 이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법원장들 그리고 법관 대표들이 이미 어떻게 구성되든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내란 재판부가 구성되면 위헌이라고 이미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소속 법관인 판사가 윤석열이 위헌 제기할 때 대법원장과 법원장들과 법관 대표들이 다 위헌이라고 했지만 나는 헌재 안 넘기고 그냥 버틸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헌재로 넘어가고 재판이 중단됐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대혼란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때는 그리고 언제냐? 내년 아마 3, 4월 되겠죠. 한 3월 정도 되겠죠. 예. 지방선거와 함께 윤호개인이 다시 등장할 것이고 민주당의 책임을 묻기도 하고 또 법원의 책임을 묻기도 하고 대혼란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헌재로 가는 거를 막을 수 있느냐? 없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이제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의 지적이었죠. 근데 민주당 지도부가 이 문제의식을 받아들인 거예요. 재판을 중지하고 헌재로 넘길 권한은 오로지 그 재판부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입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판사가 넘기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자, 그래서 아예 위헌 소지를 다 제거해버리자. 그리고 구성을 그러면 아예 현 사법부한테 맡기자. 자, 문제는 어떻게 사법부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애초에 사법부를 못 믿어서 나선 건데 이걸 좋아. 그럼 당신이 다 외부에서 하면 위헌이라고 하니 당신 스스로 해봐 하고 공을 사법부 코트로 탁 던져버린 거거든요. 이 방안이 실패한다면 이재명 정부도 타격을 입는 거죠. 그런데 저는 공을 이렇게 코트로 넘긴 이유가 더 큰 타격은 사법부가 있게 될 거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하나의 전략이자 정치적 선택을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요거 민주당 입장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박수영 수석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의원님 어제 의총 혹시 제가 지금 하는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 정치적 선택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사법부 코트로 넘긴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선 좀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자면 이건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원래 그 법사위가 마련한 그 원안에도 1심부터 하되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이송 여부는 해당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놨던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2심부터 한다고 해도 사실 이 위헌 시비거리를 제공하면서 뭐 실익이 없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금 공장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사법부가 여러 가지 느낄 압박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본인들도 지난번에 이제 법관회의나 이런 법원장 회의에서 이것이 위헌이라고 인정을 했고 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민과 함께 이걸 지켜보면 이렇게 해서 그 위헌 시비를 없애면서 2심부터 적용을 해도 충분하게 아무리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하더라도 이제 뭐 사실 윤석열이 지난번과는 달리 이제 뭐 구속된 상태가 현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게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심부터 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통과됐던 안이라든가 그리고 뭐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압박 속에서 외부 인사는 위헌이라고 사법부가 말했기 때문에 그럼 외부 인사 빼고 당신들 스스로 해봐라고 했을 때 네. 이제 책임은 사법부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사법부가 그런 압박 속에서 그 직위원이 윤석열 풀어주지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우선 그 한덕수 내란 방조 혐의가 특검 징역 15년을 구형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유죄 가능성이 100% 아닙니까? 그런데 내란 속에 윤석열이 무죄를 받을 것은 아무리 직위원 재판부가 이게 담이 좋아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무죄 선고 가능성은 0%라는 확신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2심부터 하더라도
앞으로 1심 직위원 재판부처럼 그렇게 질질 끌고 침대 재판, 오락 재판, 만담 재판 이런 거 안 돼라고 하는 확실한 그 경고를 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체적 선택이고 이 방안이 실패한다면 이제 이재명 정부도 타격을 입게 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제 이걸 계속 질질 끌 수는 없고 예, 그렇다고 그 위헌 소지 그러니까 사법부가 주장하는 위헌 소지로 인해서 사법부가 이 재판을 중단시키고 헌재로 보내는 결정을 하는 빌미를 줄 수도 없고 이런 양당 간의 갈등 속에서 이제 이 선택을 한 거죠 지금. 지금 그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현재 국회의 상황이 현실적 한계도 있습니다. 어제 조국 대표가 2인 삼각처럼 가겠다라고 이렇게 의지를 잘 밝혀주었는데요. 현재 일부 조국 혁신당에서도 이 위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걱정들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조국 혁신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 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 여건도 있고 또 이게 이제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실과의 협조도 필수 요건입니다. 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뭐 국회의장께서 아무리 월담을 해서 우리 그 계엄을 해제시킨 분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위헌 시비가 계속 그 걸리는 이런 문제를 상정하는 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선택할 때 우리끼리 축구에서 아무리 패스를 잘하고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골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메시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훌륭한 것은 태클이 들어올 것까지도 예상하고 그 태클마저 피해서 골을 넣는 선수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정치적 선택, 결단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때다. 현실적 그런 한계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공론화 과정 거친다는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그 대목은 뭐 크게 보도가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에서 민주당이 이것을 뭐 졸속, 강행, 뭐 막 이렇게 공격을 해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는 그 법사위에 대해서도 추미애 위원장과 김영민 간사에게 정청래 대표가 애초부터 법사위안이 의결이 되더라도 그것이 최종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처음부터 한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법사위도 공론화 과정 중에 일부이고 야당의 의견을 듣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정혜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비공개로 이해관계, 다시 말해서 법관회의 등 법원, 그다음에 민변, 변협, 시민단체 등 다양한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왔고요. 또 민주당의 의원총회 역시도 공론화 과정 중에 하나이고요. 잘 아시는 대로 정청래 대표는 그 외부 법률 로펌에 법률 자문까지도 구하는 민주당으로선 할 수 있는 그 많은 공론화 과정을 풍부하고 충실하게 거쳤다. 그래서 이것을 마침 오늘 어떤 언론에서 보면 민주당이 백기를 들었다 이런 표현도 썼던데 아니 졸속 강행이라고 비판할 때는 언제고 백기를 들었다는 또 무슨 표현입니까? 뭐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그 결론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설명되고 국민께 보고드린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올해 안에 원래 내란 재판부 구성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의원총회 결론으로 그 미세 조정을 거쳐서 이제 원내 지도부가 이것을 성함을 해서 다시 의총에 보고하면 당론으로 추인 결정이 되고요. 바로 그 이제 국회의장께서 그 외국 회의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이제 다시 21일이나 22일부터 본회의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바로 그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선택이에요. 말하자면 선택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나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법부 코트로 공을 넘겨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건 전략이기도 한데 그 결과는 오래지 않아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겨왔지 또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수현 의원이었습니다. 정치는 원래 선택이에요. 예. 결과는 집권당이 책임지는 것이고. 자, 어제 나온 단독 중에 요 얘기는 짚어봐야 되겠네요. 특임단 707. 지난주 안기령 대변인더러 그 화장하고 총기 탈취 쇼 연출했다고 주장했던 그 부대. 예. 그 단장 안기령 대변인이 고소했어요? 네, 이번 주 월요일에 고소했습니다. 그렇지. 고소해야지. 허위 사실이니까. 말 나온 김에 그 12월 3일 일주기 때 안기령 대변인이 나와서 그때 상황 설명을 직접 했는데 우리는 이제 총구를 잡은 영상만 봤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먼저 붙잡혀서 그걸 뿌리치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설명했거든요. 그때 영상 있으면 잠깐 봅시다.
근데 저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사실 팔이 먼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팔을 이렇게 뿌리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저도 막 눈앞에 뭔가를 보이는 걸 다 잡았는데 밀고 당기고 뿌리치고 저기 총구라는 걸 알고 잡은 게 아니라 몸싸움을 하다가 네, 훈련된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긴장해서 몰랐는데 다음 날부터 팔이 안 들리더라고요. 한 며칠간. 자, 그럼 그 당시 전후 상황의 영상이 있느냐? 안기령 대변인이 한 말이 맞다는 걸 입증할 이건 우리도 여기서 처음 틀어드리는 건데 있어요. 당시 나두잼 유튜버라는 분이 촬영한 영상이 그 직전 전체 상황이 있습니다. 영상 한번 봅시다. 자, 그렇게 오른쪽에 갑자기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죠. 아니 사람을 때려서 뭐야? 갑자기 더 왔어요 경찰들. 그렇게 막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요. 사람을 때려서 잡아냈어요. 그런데 저기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기자들 때려. 소리 들리죠? 기자들 때려. 놔라고. 붙잡혔네요. 어. 됐다. 안기령. 떨어져. 안기령. 떨어져. 움직이지 마. 저게 전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시민들과 계엄군이 서로 엉켜서 교착 상태가 한참 진행되거든요. 이 영상 첫 부분 있죠. 네. 그 앞에 한참 그 상황이 진행돼요. 근데 오른쪽에 병력이 추가로 투입이 되면서 새로운 대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쪽 가까이 있던 안기령 대변인이 끌려가는 장면이 잡혔죠. 그러면서 이거 놓으라고 소리를 질러요. 화면 바깥에서. 그런데 그 안기령 대변인이 끌려가며 그런 소리를 지르자 주변 사람들이 안기령이다 알아봐요. 네. 그때 오마이뉴스의 카메라가 우리가 아는 장면을 별도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상만 봐왔는데 전체 상황은 다시 한번 첫 번째 거 봅시다. 저렇게 대치 상황으로 꽉 막혀 있다가 오른쪽에 병력이 새로 도착하죠. 네. 근데 저 부근에 안기령 대변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경찰 더 왔어 갑자기. 저 새로운 병력에서 끌려 나갑니다. 끌려 나가는 장면이 저렇게 잡힌 거예요. 저기 끌려 나가죠. 네. 안기령 대변인이 한 말대로 끌려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노라고 뿌리치면서 소리지다가 맞잡은 게 마침 총구였던지 그게 총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엔. 떨어져. 움직이지 마. 와 안기령 면장님. 그죠? 이걸 무슨 한가하게 화장하고 카메라 불러서 미리 총기 탈취 쇼를 연출했다 어쩌고저쩌고 어떻게 고소를 안 해? 자, 이 영상 안기령 대변인 보내줘야 되겠네. 김현태 전 단장 처음 울면서 등장했을 때 강직한 군인이 힘들어서 저러는구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자, 그 707 특임단이 계엄 당일 여의도를 처음 간 게 아니고 2달 전에 미리 정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엄 선포 2달 전 707 특임단 소속 군인들이 국회의사당과 민주당 당사 그리고 과천 선관위를 사전에 정찰을 했다는 진술이 있어서 국방부 특수본이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국방부 특수본은 이제 내란 특검 끝나면서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군 수사 조직인데 그 현장에 김현태 전 단장이 갔답니까? 네, 김현태 전 당장이 부하들과 함께 사복 차림으로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란 관련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예. 특검이기 반드시 가야 한다. 자, 그리고 어째 내란 특검이 김건희 씨가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 결론 내린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럴 리가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는데 저도 그랬고 JTBC가 김건희 씨 그 말을 언제 했다는 건지를 취재했네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나 관저로 돌아온 직후에 김건희 씨를 보좌한 측근이 이 부부싸움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측근이.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그걸 본 사람이 특검에 진술을 했을 텐데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볼 수 있었다는 자체가 김건희 씨 측근이라고. 그리고 김건희 씨 측근이라면 그 진술이 김건희 씨에 의해 미리 준비됐을 거라고 제가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했었는데 그때 측근이 들은 말이 뭐라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 복귀한 이후 김건희 씨가 윤석열 씨에게 내가 계획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계엄을 했냐며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화를 냈다며 특검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특검이 어떻게 이 진술을 믿어줬는지 저는 잘 납득이 안 가네요. 아니 김건희 씨가 계엄 직후에 그랬다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이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윤석열 관저에서 체포된 날이 며칠이에요. 1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하고 무려 한 달 열흘이 지나서 체포됐잖아요. 그러면 그 한 달 열흘 동안 계엄 왜 했냐고 싸웠다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구속 취소로 석방된 게 언제예요? 3월 8일 체포 52일 만입니다. 그러면 2달 반이 지난 거예요. 더군다나 2달 반 만에
지금 감옥에서 나왔는데 걷다 대고 계엄 왜 했냐고.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이게 거짓말이지 딱 들어도.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계엄을 왜 했냐. 너 때문에 다 망쳤다. 그 말은 계엄 이전에는 다 잘 돌아가고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 다 잘 되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어. 그래야 이게 말이 되는 거지. 근데 계엄 이전에 김건희 씨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정반대지. 김건희 씨는 작년 내내 특검 대상으로 거론이 됐어요. 특히 개헌 바로 직전에는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잖아. 그래서 명태균 씨가 매일매일 대통령실을 협박했습니다. 그때 내가 입만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느니 SNS를 거의 매일 했고 온갖 방송에서 직접 나가서 그런 주장하고 심지어 주진우 라이브 그날 밤 계엄군이 유일하게 쳐들어왔던 우리 방송국에서 명태균 씨를 인터뷰해서 방송을 했다고. 그때 했던 방송 아무나 틀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여사가 간수는 좋은데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저런 얘기를 여사관과 할 온갖 곳에 가서도 했고 우리 방송에서도 와서 했어요. 뭐가 뜻대로 돌아가고 다 잘 되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명태균 씨가 차 안에서 지인과 나눈 녹취가 터지면서 처음으로 윤석열 육성이 나왔죠. 그때도 잠깐 들어봅시다. 김영선이 경선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풀 버전이 나중에 실제로 나오고 그리고 저 때 이미 김건희 씨가 어떻게 했다는 뒷담화 내용도 나왔다고. 그때 또 들어봅시다. 이거 몇 번에 틀었었는데. 아니 오빠 명선생이 그거 처리 안 했어? 명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했다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저 폭탄과 같다는 명태균 씨가 기소되기로 돼 있던 날이 바로 계엄 당일이에요. 어떻게 계엄을 해서 다 망쳤다는 거야? 계엄을 실패해서 다 망쳤으면 망쳤지. 참네. 저 이야기를 듣고 김건희 씨가 계엄을 몰랐다고 결론냈다면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고 특검 이기는 이 부분은 반드시 재수사해야 한다. 자 그리고 어제 통일교 천정궁 전재수 전 장관 등등 압수수색했네요. 그렇습니다. 국수본은 어제 이 통일교 가평 청정궁을 비롯해서 전재수 전 장관의 자택과 의원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수사 결과가 어디로 갈지 아직은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의외로 싱겁게 끝날 수도 있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통일교 대응 행사 몇백 명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네. 금품도 받아갔다는 의혹. 네, 그런 행사 간 적 없고 한 푼도 안 받았다. 그 중간이 없어요. 그죠? 네. 그렇게 대립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몇백 명이 참석하는 통일교 대형 행사에 축사를 했으면 반드시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없다. 끝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정치적 블러핑이거나 혹은 통일교 내부에서 실적 부풀리기 허위 보고거나 내지는 배달 사고일 수 있어요. 거꾸로 그런 행사에 전재수 전 장관이 축사하는 사진이나 영상이 등장한다. 그럼 금품 수수 역시 의심되고 기소로 갑니다. 그런 사진이나 영상은 반드시 있어요. 했다면. 네. 예를 들면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 통일교 행사 축사한 거 영상 나옵니다. 그 있어요? 반갑습니다. こんにちは。釜山広域市長のパクヒョンジュンです。 2022년 한반도 평화 서밋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반도의 저런 영상 금방 됐어요. 저런 영상은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통일교는 저런 걸로 교세를 과시하고 했기 때문에 몰래 와서 몰래 가고 아무도 모르면 그게 무슨 과시가 됩니까? 전재수 전 장관이 축사하고 행사 참석했으면 무조건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영상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이 사건은 싱겁게 끝날 수도 있겠다. 자, 만약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전재수 전 장관 부산시장 됩니다. 이 정치적 공세의 역설인데 정치적 공세가 이루어지는데 못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치인의 큰 자산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전개로는 저는 전재수 전 장관이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 예. 사진과 영상이 나와야 돼요. 예. 지금 이야기가 나온 지 며칠째인데. 자, 게다가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처음에는 봤다는 식으로 보도가 있다가 직접 본 게 아니라고 했다가 지난주 재판에서는 아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네. 예,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자, 조금 더 지켜보면 이건 뭐 싱겁게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스캔들이 큰 대형 스캔들이 될 수도 있고. 자, 업무 보고 다시 시작됐는데 이것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어제 어디 했습니까? 어제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탈모 남성들이 환호할 지시가 있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도 병이 아니냐며 급여 적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거 영상 있으면 봅시다 이거.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탈모는 건강보험에서 치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그런 탈모의 경우에는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급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비급여 진료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전병은 그것도 유전에 의한 건데 이걸 병이라고 할 거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에 관한 문제 아닌가요? 증상이 있거나 뭐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미용적인 이유는 다른 부분도 그걸 안 하고 있는 근데 상황입니다. 이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한번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말이 맞아요. 탈모 남성들에게 탈모는 예를 들어서 여성이 화장을 더 했냐 덜 했냐 하는 그런 미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머리카락이 다시 난다면 신체 부위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어? 물어보면 많은 남성들이 적어도 손가락 몇 개를 포기합니다. 신체 부위 절단 이게 미용입니까? 그건 중상이에요, 중상. 치료하지 않으면 과다 치료를 주고 생존의 문제가 맞아. 자, 한동훈 대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바랍니다. 예. 자, 저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답변 잘했다고 하는 박수 쳤던 우리가 식량 정책관. 네, 변상문 식량국장님. 그 양반 별명이 콩 GPT가 됐다고 하던데 하도 답변을 잘해가지고 지금 인사 검토 중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차관 후보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차관 후보, 국장이라고 했죠. 그럼 2단계 특진이에요.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전 차관이 직권면직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신상 필벌의 아주 상징적인 사례가 되겠죠. 저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런 모범 사례가 많이 제시될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나도 내 본업을 잘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자, 좋은 뉴스네요. 이것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권민정이었습니다.